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넘기다 보면 안녕하십니까, 김남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절 찾아오셨을까요? 박사님, 어제 술도 안 마셨는데 속이 지금 너무 쓰려요. 속이 쓰리면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속이 쓰리다는 건 위, 소화기관 벽에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위에 산도가 높은 경우를 속이 쓰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식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가슴이 쓰리다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죠. 위염이랑 역류성 식도염이 좀 많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다르죠. 위에 염증이 있는 게 위염이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올라와서 식도 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두 개가 증상이 좀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은요,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걸 내핵기라고 그러거든요. 가래가 올라오는 듯해서 하는 밭은 기침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실제로 신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고 입까지도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뭔가 역류되는 듯한,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목구멍부터 방문까지 각 처에서 소화액이 분비돼요. 그러면 각 처에 맞는 소화액과 음식물이 만나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한 물질로 분해돼서 밀려 소화기관에 하향하는 연동운동을 거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올라와서 식도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리고 위염은 어디든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소화기관, 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위염입니다. 식사 습관, 이렇게 우리가 단어 중에 습관이 붙어 있는 거 있어요. 배변 습관, 식사 습관, 수면 습관이 있어요. 식사는 왜 습관이라는 분을 붙였냐면 규칙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먹어줘야 되고 시간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한다든가 밥을 먹고 금세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30분 정도는 좀 걸어라, 운동을 해라 그러거든요. 만유 인력에 의해서 또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먹은 게 자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먹고 그대로 누워있으면은요, 위에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늘고 가스가 차거든요. 서서 왔다 갔다 하면 가스가 아래로 내려가요. 적당한 정도의 그야말로 가스 배출, 방구는 건강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려 내려가서 아래서 나와야 될 게 누워있으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정상 발효가 아니고 이상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서 위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밥 먹고 나서 누우면 옛날 할머니들, 야, 밥 먹고 누우면 소 된다 그래요. 소가 뭔데? 배세기 마듯이 거꾸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꼭꼭 씹어서 남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운동해줘야 됩니다. 밥 먹고 얼만큼의 시간이 좀 지나야 이제 누웠을 때 안전할까요?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점심시간 1시간이다.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먼 식당을 가라. 20분 걸어가고 거기서 20분 식사하고 20분 와라 그래요.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소화기에도 좋아요. 식사하기 전에도 위를 어느 정도 운동시킨 다음에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겠고, 식사하고 나서 한 20분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운동이 되거든요. 속이 쓰릴 때 토하면 조금 나아지던데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릴 때는 토하면 위로 뭔가 위산이 넘어오니까 위에 산도가 줄어드니까 좀 덜 쓰릴 수 있겠죠? 이건 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넘기다 보면 습관성으로 역류성 식도염 생깁니다. 그리고 소화액이 부족한데도 졸여지면 산도가 높아져요. 일정한 정도의 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산도가 높으면 점막을 손상시켜요. 상처가 난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위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너무 쓰릴 때는 음식 같은 걸로 배를 채우는 게 좋을까요? 속이 너무 쓰릴 때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미음을 좀 먹는다든가 너무 차지 않은 천천히 우유를 씹어 먹듯이 먹는 거, 속 쓰린 거를 방지하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또 위가 궤양이 생겨서도 쓰리거든요. 산도가 높아도 쓰리지만 산도가 높지 않을 때 위에 상처가 있으면 먹은 음식물이 위벽에 닿을 때도 쓰린 걸 느껴요. 그럴 때는 먹어주면 안 되겠지요. 속쓰림이 있거나 산도가 높을 때는 너무 매운 거, 너무 짠 거, 자극적인 거, 뜨거운 거, 찬 거 이런 거를 지양해 주시고,
적당한 따뜻하기, 소화되기 좋은 상태의 거를 먹어주고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위궤양이 있었는데 토를 하니까 약간 초록색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위에선 탄수화물, 단백질이, 십이지장에선 지방이 분해돼요. 지방이 혼자 분해되나요? 지방을 분해시키는 건 간에서 간즙이 쓸개를 봐요. 쓸개는 간즙을 받아서 12분의 1로 농축시켜요. 그러면 청록색이 돼요. 십이지장에서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그 청록색이 올라왔다 그러면 위에서만 토한 게 아니라 십이지장까지 내려가는 음식물이 거꾸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십이지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죠? 위험해서 위암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위험이다 느끼면 위험해서 낫게 해야 돼요. 근데 위험해서 위암으로 금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염증이 한 5년 내지 10년쯤 갖고 있다든가 아주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위험인 상태, 안 좋은 세포가 있을 때 거기서 암세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마각을 드러냅니다. 위경련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이 얇은 유벽은 신경을 썼다든가 뭐 자극이 갔던가 할 때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에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뜩 뼈가 맞춰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점이 있어요. 여기를 합곡이라 그래요. 합곡을 남좌여우. 남자는 좌측부터 여자는 우측부터 으스러지게 눌러줘요. 그러면 위경련이 스르르 괜찮아져. 이건 응급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나요? 건강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저를 찾는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공짜가 없다. 오랫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소화기관은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중에 이제 현대의학을 복용하는데도 많은 분들은 낫지만 잘 안 낫는 분들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제가 간이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간을 피로하고 지치게 안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간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단백질과 좋은 효모, 제제를 식품같이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죠. 수시로 뭘 먹는다든가 너무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매운 거 짠 거 먹지 말고 삼삼하게 해서 4시간 내지 5시간에 한 번씩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도 너무 소식이어도 안 되거든요.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몸을 너무 춥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덥게 해도 안 돼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은 다 소화기관에 문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규칙적인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러면서 양질의 단백질과 효소를 꾸준히 먹어주면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게 하면은 잘 안 낫은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이 어느 날부터 괜찮아지더니 얼마큼 지나면 나 괜찮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병원 약을 잡수는 분의 경우 병원 약만 의존해서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겸용을 해보시는 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을까요? 제가 추천드립니다.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아이부터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을 잘 길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도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두 문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상담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으셨다면 저에게 대9알의 비싼 상담료를 지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